자, 다음 수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고종은 당시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을미사변으로 죽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기가 러시아 공사관이었었고,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친일파 관료들을 전부 다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친일파 소탕 작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일본의 힘은 약화되고 이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이제 외교관 건물이에요. 당시 덕수궁 옆에 있어서 덕수궁 옆에 여기 러시아 공사관이고 여기가 덕수궁이죠. 덕수궁 옆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게 되면서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을 멀리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친해졌던 건데 러시아가 이제부터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주권이 손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러시아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주권이 손상되고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애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울릉도에 삼림을 달라고 했었고 뭐 러시아는 주로 나무를 많이 가져가요. 이런 나무들을 많이 가져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산의 금광 이게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의 그 금광이었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수천억 대의 금이 있었는데 이걸 다 퍼갑니다. 미국 애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철도를 많이 깝니다. 얘네가 이제 대륙에 진출하고 싶었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를 깔아서 여기 만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이권 침탈, 러시아가 달라고 하니까는 최애국 대우로 다 달라고 하겠죠. 우리도 저거 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미국에 있었던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적도 얻었었는데 당시 갑신정변에 참여했었을 당시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갑신정변에서는 되게 젊었었는데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국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었는데 갑오개혁 때 개화파 관리들이 갑오개혁을 주도를 하면서 서재필과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사면됩니다.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세우게 되는 단체가 이 사람 나중에 늙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인데 여기 박영효도 같이 돌아오고 그리고 독립협회는 미국과 친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는 아니고 어쨌든 친미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당시 대표적이었던 친미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 사람 누군지 알겠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이제 이완용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매국노의 대표적인 주자죠. 이완용도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일원이었었어 원래. 개화파 지식인이죠. 개화파 지식인 약간 개혁적인 관료들 개화파 지식인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주도자는 서재필이고 이름이 독립협회인 것에서 알 수 있지만은 당시 러시아의 간섭이 심했었기 때문에 아관 파천 이후로 러시아 공사 외교관 건물에 왕을 데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을 데리고 있으면서 왕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줘, 저거 줘라고 막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니까는 자주성이 손상돼서 이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시민단체.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NGO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시민단체인데 얘네가 제일 처음으로 추구를 했던 거는 왕한테 돌아오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야 야는 아니고 전하가 거기 가 있으니까는 우리 나라가 자주성이 좀 손상된다 라고 하면서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일단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독립신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신문 그리고 당시 왕도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 당시
자기가 아간 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러시아의 간섭이 심한 거야. 그래서 그런 러시아의 간섭을 좀 뿌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독립신문입니다. 이거는 왕이랑 서재필이 같이 만든 단체라고 봐도 됩니다. 처음에는 왕이랑 서재필이 같이 만들었었다. 그리고서 독립문을 건립하죠.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을 해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을 건립하는데, 이거는 원래 그 영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 자리 바로 옆에 영원문을 헐고 만들었습니다. 영원문이라는 건 청나라 사신이 들어올 때 그 사신을 우리나라 관리들이 가서 굽신굽신 맞이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거를 헐어버리고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자주권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독립문은 지금도 있죠. 서대문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이제 자기들의 잡지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어디 갔어? 이런저런 뭐 그런 소식 같은 것들을 국민들한테 전하는, 처음에는 단순한 이제 계몽단체였었어요. 처음에는 계몽단체였었어. 그냥 일반적인 계몽단체였었고, 회보,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지식 같은 걸 알려주는 그냥 계몽단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단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단체였었고, 얘네가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주장을 했던 건 왕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돌아오십시오 하니까는 왕이 이제 아간파천 1년 만인 1897년에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간 건 아니야. 경복궁에서는 명성황후가 죽었었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언제든지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외국 공사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덕수궁으로 환궁을 해가지고 자기 안전을 좀 챙긴 거죠. 덕수궁으로 당시 돌아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을 돌아오게 했고, 그 다음에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을 했고, 토론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엽니다. 토론회나 뭐 강연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열었었는데, 이게 당시 토론에 참여하려고 왔었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에서 토론이라는 게 태극기가 있죠. 보이면 조선에서 토론이라는 모습은 원래 없었죠. 양반들이 정하는 대로 일반 백성들이 따르는 거였는데, 이때 일반 백성들이 참여를 하는 토론회가 독립협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되고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토론회 한 번 하면 최소한 500명씩 막 모이고 그랬었어.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었던 주요 인물들은 손석희 아저씨는 아니고, 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건 좀 30대 때 이승만이었는데, 이때 이승만이 20대 초반, 19살, 20살 때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서재필이고, 박경효, 뭐 이상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 매주 일요일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토론을 해서 이런저런 안건을 가지고서 토론을 해요. 뭐 도적을 막으려면 밤에 길가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옳다. 하고 또 우리 교과서에 보면 토론 주제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독립협회 토론의 주제,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인가 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나라를 대한제국의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백성의 권리가 튼튼할수록 임금의 지위가 더 높아진다 아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토론, 국회, 민주주의 같은 제도들을 우리나라의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파를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고 정치의식을 향상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독립협회의 성격이 약간 변하죠. 처음에는 몇몇 관리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던 독립협회였었는데, 점차 토론회, 강연회 같은 걸 하면서 백성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막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차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주도 세력이 변합니다. 즉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을 하면서
점차 이제 훨씬 더 시민단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죠. 이때부터 독립협회 활동이 약간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 제가 자체가 당시 이 당시에 러시아가 특히 우리나라의 간섭이 심한 상황이라고 그랬었지. 독립협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러시아가 어떤 요구를 우리한테 하냐면은 한국에 군사 교관을 파견을 하겠다. 얘네들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은 거죠. 한국에 군사 교관을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고문도 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치적인 고문을 파견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저런 땅도 달라고 해. 얘네가 당시 달라고 했었던 땅이 부산의 전영도라고 하는 지금의 영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를 잠깐 자기네들 석탄 창고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뺏겼던 나라들이 되게 많아. 제일 대표적인 게 홍콩이야. 중국이 홍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국한테 뺏겼었어. 100년 동안. 그랬었는데 당시 우리나라한테도 이렇게 러시아가 전령도를 우리 좀 빌려줘 잠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네가 먹을 생각으로 이제 달라고 하니까는 독립협회가 이걸 보고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상소문을 올린 건 아니고 관리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죠. 집회, 촛불 집회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주로 세 가지 그 러시아의 요구를 반대하는 거죠. 러시아의 고문을 철수해라. 아까 재정 고문이나 군사 교관 같은 사람들 온다고 그랬었고 걔네들을 철수시켜라. 그다음에 저령도 주면은 안 된다. 영도 땅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당시 러시아가 한국의 은행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러시아가 조금씩 먹으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상황이 처음이야. 당시 종로에서 열렸었던 만민공동의 사진인데 딱 보기에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진짜로 한 10,0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했는지는 다 세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벌이고 하는 상황을 고종이 딱 처음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좌절시킵니다. 군사 그리고 재정 고문단을 철수시키고 저령도조차 요구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러은행이라는 것도 폐쇄시켜 버립니다. 원래 잠깐 설치했어서 한러은행도 그러면서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죠. 처음으로 자기들이 이제 시위를 하면서 쟁취해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3월달 이후로 독립협회는 계속해가지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집회를 열어가지고 왕한테 요구를 했고, 이런 많은 시위를 처음 본 왕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얘네의 주장에 밀려서 결국은 그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네가 이제 계속 막 이런저런 요구를 하니까 왕도 짜증나겠지. 왕도 나중에는 짜증나겠죠. 처음에는 왕이 독립협회를 만들었었는데 이 자식들이 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왕도 이제 가면 갈수록 독립협회가 좀 거추장스러워지겠죠. 그러던 와중에 9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의 이제 커피에다가 아편을 이제 대량으로 집어넣어서 고종을 독살 사건한 게 아니라 독살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은 이제 안 먹어요. 왕은 이제 차를 안 먹었었고 독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왕이 이제 급 대노한 거지. 갑자기 엄청나게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던 연좌제를 복구시키자. 연좌제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이어도 그 죄인과 연관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앉혀가지고 좌석에 앉혀가지고 이제 다 처벌하는 제도를 연좌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시 이런 연좌제를
좀 보수파, 수구파 관리들, 이제 보수파 관리들이 요구를 하니까는 독립협회는 이제 민주주의를 약간 좀 바라는 그런 단체였었는데 이런 옛날 법들이 다시 부활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는 이때 당시 총 10일에 걸쳐서 연속해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2차 만민공동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2차 만민공동회는 주요 안건은 연좌제를 반대하거나 수구파 관리를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12일 동안이나 벌어지죠. 12일 동안이나 벌어지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밤새도록 시위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촛불 집회 했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거기 광화문 앞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의 한 새벽 3, 4시까지 막 박근혜 뭐 내려가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그 촛불 집회의 원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왕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독립협회의 그런 요구사항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왕이 결국은 연좌제나 그리고 수구파 관리들을 다 탄핵시켜버려요. 탄핵시켜버리고서 백성들이 원했었던 독립협회 친미파 중심의 그런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친미 그리고 약간 러시아랑 친한 칠러 관리도 약간은 남아 있었지만은 친미파 관리들을 약간 등용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민공동회 1차 만민공동회 때 러시아의 요구를 좌절시킨 이후에 자유민권과 자강개혁운동이 시작된다. 여기 독립협회의 활동운동 내용은 중요합니다. 자주국권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러시아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었었고 자유민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권을 좀 성장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 자유권, 재산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유권,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연좌해가지고 다 처벌하지 말고 법률과 재판에 의해서만 하자라는 거죠. 법률과 재판에 의해서만 하자. 이게 인권이란 말이야, 인권.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연좌제 같은 걸 반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참정권 요구까지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참정권 요구까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들을 주장하는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되죠.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 들고 일어나니까 고종도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독립협회가 이미 자기 손을 떠났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고종도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 고종은 급하게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당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서 우리는 황제 국가다라고 해서 자기를 이제 황제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죠. 여기 자세히 보면 황색 옷을 입고 있죠. 이건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야.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켜가지고 독립협회가 혹시라도 얘네가 이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있으면 뭘 터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반란을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란을 터뜨릴 수 있는 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요.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이 대한제국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을 때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의 인원들이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또 회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관민공동회.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제 만민공동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들이 앉아 있었고 막 이제 수만 명의 이제 수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연설하거나 토론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당시 1차 이 관민공동회의 둘째 날에 연설을 했던 이 사람은 백정입니다. 백정. 천민이었던 백정이 관리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연설을 하는 모습까지 연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관민공동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민공동의 정부 대신이 참여를 해서 여기 관민공동회에서 주로 이제 논의됐던 안건은 의회를 설립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죠. 이 관민공동회가 열렸던 10월 28일부터는 똑같은 기간에 3차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의회를 설립하라는 게 주요 요구가 되죠. 주요 요구사항이 돼서 결국은 여기 관민공동회 때 의회 설립을 추구를 합니다. 의회 설립을 추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민주주의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국민들을 교육했었던 계몽단체여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형광펜 표시칸이 필요 없고, 계몽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러시아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가 나중에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고, 관민공동회 단계에 이르면은 의회까지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의회까지 이제 설립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가 열리는 날이면은 바깥에서는 이제 만민공동회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의회 설립하라, 막 국정거획하라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여니까는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 6조라고 하는 원칙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이 헌의 6조는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 헌의 6조가 교과서에 어디 있냐? 여기 헌의 6조 118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고 헌의 6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여기 독립협회의 딱 그 설립 취지에 맞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자. 그다음에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이거는 좀 강하게 하자는 건 약간 립 서비스야. 당시 왕이 독립협회를 조금 무서워하니까는 야, 우리 너 해치지 않아 라고 이제 약간 립 서비스를 해준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조항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할 것. 외국과 뭐 하려고 할 때 혼자 하지 마라. 다 같이 함께 하자. 다 같이 함께 의논해 가지고 하자. 그 의논이라는 건 국회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재정은 탁지부라고 하는 관청에서 전담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이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는 것도 국회가 하는 고유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이것도 아까 그 김홍육 고종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이제 나왔던 조항이고, 측근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이 관리를 임명한 동의할 권한도 국회에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청문회라는 걸 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국회가 청문회라는 걸 해서 이 관리가 뭐 비리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조사해가지고 너 이거 했어야 안 했어 막 이렇게 따지고 하는 그런 청문회가 있죠. 그걸 국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헌의 6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은 국회하고 관련된 사항이야. 예산, 그 다음에 관리 임명 동의권, 그리고 이런 것들, 이 국회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 헌의 6조 단계에 이르면은 굉장히 의회 설립을 추구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만민공동회 사람들은 만민공동회 사람들은 이제 관민공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바깥에 가가지고 의회를 설립하라라고 하면 이제 요구를 하면서 왕을 계속 압박했었고, 결국 고종은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의회식으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입니다. 최초의 의회. 그래서 국가에서 25명을 뽑고 아까 만민공동회에서 25명을 뽑아가지고 총 50명의 의원을 구성하기로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아이고, 이게 왜 밑으로 내려가 있냐? 잠깐만.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률, 칙령, 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중추원에서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고 폐지하는 거는 지금도 국회에서 하는 고유의 권한이죠. 여기 보면 의관 50인, 얘네가 국회의원들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들 50인을 뽑아가지고 할 거고, 의장 1명, 부의장 1명, 지금도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를 만들기로 해.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해서 최초의 의회를 만들기로 하는데, 고종이 이거 도장 만들고 싶어 했을까? 안 만들고 싶어 했을까?
당연히 만들고 싶지가 않았겠지. 의회가 정치를 주도하면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 왕의 권한이 약화되니까는 고종은 이걸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 이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 가짜뉴스가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익명에 이제 댓글이 달려요. 익명에 이제 편지가 이제 왕한테 도착을 하는데, 이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립협회가 공화정,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리고서 대통령을 이제 만든다고 그래요.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 당시 독립협회 그 회장이었었는데, 윤치호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왕이 이제 듣고서 이걸 이 가짜뉴스를 왕이 퍼뜨렸을지도 몰라. 이걸 듣고서 왕은 이걸 기회로 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왕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중추원 관제를 만든 지 며칠 만에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국민들이 4차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중추원 관제를 실시하라. 그리고 아까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었던 윤치호랑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4차 만민공동회에서 체포된 간부를 석방하라. 그 다음에 중추원 관제를 다시 실시하라 라고 하는 집회를 여니까, 독립협회가 이런 집회를 여니까 고종은 결국은 건달들을 동원을 해서, 당시 그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단체가 있었는데, 이 상인단체는 그 물건들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산적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건달들을 항상 대동했었어요. 이 보부상들은. 여기 보면 이 모자 달고 있는 사람들이 보부상이야. 그래서 이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을 강제 해산시켜버리죠. 강제 해산시켜버려서 결국은 독립협회의 활동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은 결국은 또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죠. 보면은 국민의 기반을 둔 군대화 운동입니다. 예전에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던 개혁이었었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좀 기반을 둔 여러 집회들을 열었었던 근대화 운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입헌군주제를 계속 실시하는, 즉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한계점으로는 얘네는 러시아만 많이 배척했었어요. 여기에서 활동했었던 아까 그 윤치호라든가 박영효, 이 사람들은 러시아만 싫어하는 친미파이었고, 나중에 이완용은 친일파까지 되죠. 그래서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는 못하고 러시아만 반대하는 그런 한계성을 보였다까지가 독립협회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합시다.